안녕하세요. 행복합시다. 시즌 1. 저희 28번째 테마 대표 관료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많이 했죠. 역관주의, 실적주의. 실적주의에 대한 반발로 대표 관료제가 나왔습니다. 약자들이 이제 관료되기 힘드니까 실적주의. 그래서 밑에 보면 돼요. 우리 어제 했죠. 인구가 10,000명 중에 만약에 장애인분이 1,000명이다. 그러면 공무원, 오케이. 1,000명 중에 몇 명은 100명은 장애인으로 뽑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경찰 시험 같은 경우 이런 거 보면 체력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똑같이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시험을 치라면요 공무원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표 관료제를 하게 된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흑인 우대 정책을 많이 줬습니다. 여러분, 흑인 우대 정책을 굉장히 많이 줬죠. 왜냐면 흑인이 시험 치면 관료가 되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분들한테 할당제로 관료를 만들어 준 거죠. 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낼 거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적극적 대표라고 합니다. 목소리 내는 걸. 그 사람들 뽑아주면 목소리 낼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오케이. 그러기 위해서 이거 뽑아준다. 이 사람들 뽑아준다. 요거를 이제 소극적 대표라고 합니다. 소극적 대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뽑아주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적극적 대표를 할 것이라는 전제로 뽑아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이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시험 치면 이분들이 도리어 이 사람들을 우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 역차별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 같으면 흑인을 위해 뽑아줬는데 이 사람들이 더 백인처럼 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 제4회화의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대표 관료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킹슬리가 말했죠. 인구 비례에 따른 관료를 충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킹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1,000명, 그럼 1,000명 중에 100명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걸 시험 문제 잘 놉니다. 실적주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시험 치면 약자들이 관료가 되기 힘드니 이런 실적주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표 관료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약자들도 다 관료가 되니까 민주적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또 대응성도 높일 수 있는 거고 형평성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실적주의는 어떻게 뽑는다? 개인의 자격, 능력, 성적으로 뽑는데 대표 관료제는 주로 어떻게 뽑는다? 할당제로 뽑죠. 그러니까 집단주의 접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우리나라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지방인증 채용 목표, 장애인 고용 촉진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킹슬리가 제일 먼저 공직을 사회 축소판으로 만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발전시켰죠. 크렌치는. 그러니까 우리 10,000명 중에 1,000명, 1,000명 중에 100명을 관료를 뽑는데 그것만 다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급별로도 맞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표 관료제의 우리 수적 비율에 맞게 관료직의 직위를 차지하게 해라. 비례대표제까지 확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용은요. 자, 일본 분이 우리 쉽게 말해서 흑인들을 관료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흑인들이 내부에서 정책이 만들 때 흑인한테 불리한 정책이 나오면 이건 안 돼. 이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요. 또 장애인분들한테 불리한 정책하면 장애인분들이 이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기능이 강화된다. 그리고 실질적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겁니다. 이게 수익적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소외 집단의 욕구 반영, 약자, 행정의 정치적 능력 향상. 그러니까 약자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의 정치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문제점 뭐예요? 전문성과 생산성이 저하죠. 왜? 실적주의가 전문성이잖아요. 시험 지금 뽑으면. 근데 이거 할당제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도 관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차별과 수평적 형평성은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형평성을 위해서 수평적 형평성을 침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분열이 조장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약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만 내는 거예요. 흑인은 흑인의 목소리만 내버리는 거고 장애인분은 장애인의 목소리만 내다 보면 사회 분열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흑인을 위해서 목소리 내라고 뽑아줬는데 백인보다 더 백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제사회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극적 대표란 거 말했죠? 인구 구성 비율대로 공직을 구성한다. 그게 바로 구성론적 대표성이에요. 이 사람들을 뽑아주면 뭐 할 건다? 출신이다 이익을 적극 반영한다. 역할 대표성. 그래서 이 적극적 대표성을 전제로 소극적 대표를 하는 거다라고 밑에서 나오죠.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촉진하는 가정하에 제도를 운영했지만 이는 제4회 문제가 생긴다. 임용 이후 사회를 통한 동질화 가능성을 강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바로 한번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대표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우리나라는 양성채용 목표제 하죠. 장애인 의무공제 하죠. 다양한 균형 인사제도를 통해 대표 관료제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하고 있고요.
자,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실적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인사제도다. 노노노노. 여러분, 우리 실적주의는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 관리제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실적주의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대표 관료제가 나온 거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틀렸다라고 하시면 돼요.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그리고 임용 전 사회화가 임용 후 행태를 자동적으로 보장한다는 가정하에 정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적극적 대표성을 전제로 소극적 대표를 한 겁니다. 오케이? 임용 전에 사회화가 이제 임용 후에 목소리를 낼 것이다는 가정하에 전개되었다. 맞죠? 그런데 제4회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원래 저희 시험 문제 또 나왔던 문제죠. 자, 2번 되겠습니다. 지방직이 사랑한 문제. 대표 관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촉진한다는 가정하에 제도를 운영해 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분 뽑아주면 이 장애인분들이 목소리를 낼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에 운영해 왔죠. 역관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노노노노. 실적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죠. 실적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역차별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소극적 대표성은 전체 사회 인구 구성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관료제 인적 구성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10,000명 중에 1,000명, 1,000명 중에 100명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균형 인사제도를 통해 장애인, 지방인재, 소속층에 대한 공직 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OX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대표 관료제는 관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배경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 과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O예요? X예요? O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용이 뭐예요? 관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배경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 과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적극적 대표입니다. 적극적 대표성을 강조하는 거죠. 요거를 전제로 뽑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관료제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 측면을 강조하며 관료제의 대표성과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O요? X요? 여러분, 요거는 O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관료의 인적 구성 측면을 강조하죠. 그래, 관료제의 대표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흑인들 아니면 우리 쉽게 말해서 장애인분들 이런 약자의 이제 대표로 관료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응성이 강화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관료제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통해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한다. O예요? X예요. 여러분 한번 갑니다. 이건 X입니다. 그럼 이 선지는 뭘까요?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통해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한다. 이건 대표 관료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직업 공무원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보장되는 거죠.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X 되겠습니다. 자, 우리 키워드로 한 번 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빵빵빵은 실적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관료의 국무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여러분, 실적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한 건요. 대표 관료제 되겠습니다. 대표 관료제. 그래서 관료는 그 약자에 대한 목소리를 잘 들을 것이고 대응성이 높일 것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성은 높아질 것이다. 맞습니다. 대표 관료제 되겠습니다. 자, 대표 관료제는 형평성은 제고할 수 있으나 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 약자, 수익적 형평성은 제고할 수 있으나 뭐예요? 역차별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나 공무원 될 수 있었는데 가산점 조사를 받는 바람에 내가 공무원 못 된 거야.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제4회화는 안 맞잖아요. 제4회는 숫자가 안 맞아요. 오케이? 동그라미 칸이 3개라서 역차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표 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누구예요? 킹슬리라고 보시면 돼요. 킹슬리다라고 머릿속에 탁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 크랜치는 비례대표로 그 개념을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대표관료제 요게 우리가 역관주의, 실적주의, 대표관료제 한 번에 탁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요. 내일은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직업공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